85페이지요. 자, 먼저 이러면 다시 이제 전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말인지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대항력이 있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려면 전입 신고가 있든지 상가 건물은요 사업자 등록이 있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 등기가 있든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뭘 봤냐?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전입 신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입 신고가 무엇인지 우리 잠깐 한번 봤고요. 그다음 이제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한번 봐봐요. 1번 주택의 인도와 주민 등록을 마친 줄고요. 그 다음날 0시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주관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경락인에게 임차인은 대항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참 어려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대항력은 또 언제 의미가 있냐. 대항력은요. 경매할 때 경매에서 이러면요. 뭐를 보냐. 먼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러면 어디서 봤냐. 이것은 11월 12월에 강의했어요. 저당권 할 때 한번 봤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이렇게. 압류, 가압류 이렇게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것을 말소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이렇게요. 여기 을이죠. 을이 저당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요. 병이 전세권 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물론 여기 또 지상권 이렇게 세 가지 하나 세트야. 그러면 용익권능이니까 이 세트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정이요. 근저당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요. 경매가 딱 되죠. 그럼 먼저 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어디 갔나 빨리 찾아. 그럼 여기 물론 여기 가등기 담보도 있어.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요. 어디가 있나 빨리 찾아. 어디가 있죠 지금? 어디에서 저당권 여기 있죠 1번. 또 여기 어디 있어? 근저당권 여기 있죠. 두 개 찾았죠? 저당권, 근저당권 찾았잖아요, 여기요. 이 중에서 어디가 저 제일 위에 있어요? 뭐가? 저당권이 제일 위에 있죠? 그걸 뭐란다? 둘 중에서 을이죠? 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을 해. 알겠죠? 경매가 되면? 그럼 이것은 이제 경락받은 경락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락인이요? 그럼 경락인이 있으면 이 경락인은 을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소멸을 해. 그럼 을이 이제 경락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락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저당권, 지상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 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소멸하니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여기 있어요. 비슷한 형태인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뭐다?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죠. 병이요. 근저당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정이요. 가압류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돼요. 그럼 또 찾아.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 그래서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찾으면 어디 있어? 여기 병하고 정하고 이렇게 있죠. 됐죠? 그럼 병하고 정만 뭐란다? 소멸해. 병하고 정만 소멸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있는 것은요. 말소 기준권보다 위에 있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이것은 원칙은 소멸하지 않아. 그래서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는 것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경락인이 뭐냐? 경락인은 양수인하고 똑같아. 양수인. 우리 아까 뭐죠? 대항력 얘기할 때요. 갑의 건물에 을이 임차인으로 있는데 갑의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병으로 경매가 되죠. 그럼 이 병을 양수인이라고 그랬죠. 이 양수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보다 매수인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학생들이 경락이 그러면 경매 그러면 아주 다른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유권이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로 취득하든 증여를 받아서 취득하든 교환 계약을 해가지고 취득하든 경매로 취득하든 다 매수인 아니에요. 알겠죠? 다 똑같은 것이라고. 자, 대화 봐봐요. 여기 보면 전세권 있고 임차권 있고 지상권 이렇게 있잖아요. 됐죠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야. 소멸하지 아니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됐죠? 그런데 이 전세권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전세권만 다른 건 아니에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
배당 요구를 하면은 전세권만 소멸할 수 있어요. 전세권만 배당 요구를 하면. 그러면 이때 배당 요구를 했는데 보증금을 다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소멸을 해요. 물론 임차인도 배당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이 1번인데 자기요, 여기 뭐야, 경매가 됐다는 것은 집주인이 바뀐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나 나가겠다, 이의제기. 기억나나요? 이의제기해서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임차인은 배당 요구했는데 배당을 다 못 받죠. 다 못 받으면 남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그대로 존속을 해요. 그런데 전세권은요, 배당 요구를 일단 딱 하죠. 그러면 보증금, 이 전세금을 다 경매대금에서 다 받든 못 받든 무조건 없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누가 먼저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냐, 누가 먼저 했느냐,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시험이 나오기가 좀 까다롭게 돼 있어. 이게 예전에는 시험이 나면요, 등기를 같은 날 등기했다 이런 말이 딱 나왔단 말이야. 같은 날 등기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같은 날 등기가 접수됐다 이래야지. 등기가 접수됐다. 왜? 등기가 완료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으니까 접수 시부터. 이제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 등기가 같이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등기가 완료가 되면 접수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지금? 그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접수 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들으라 이 말이죠. 등기를. 아시겠죠 지금? 자, 그럼 뭐냐면 먼저 주택을 인도받고요. 그 다음에 전입 신고를 해요. 전입 신고, 이렇게 주택을 넣고 전입 신고를 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여기서요, 대항력이 나와. 대항력이 나와요. 이 대항력하고 저당권 등기하고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비교를 해. 한번 볼까요? 주택의 인도 2월 1일, 전입 신고 2월 1일, 그 다음에 저당권 2월 1일. 항상 우리 아무 말이 없으면 관공서 문은 몇 시에 열어요? 9시에 열죠. 9시 전에 한번 들어가 봐. 그 공무원들 쳐다보지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2월 1일, 2월 1일이죠. 그런데 대항력 언제 발생해? 이 두 개를 묶어서 대항력 언제 발생해? 2월 2일 0시죠. 2월 2일 0시. 여기는 언제죠? 2월 1일 9시. 누가 더 빨라? 저당권이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이것은 이렇게 1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1번. 저당권이 먼저고 임차인이 2번이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이렇게 나와. 이걸 그대로 이제 읽어.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의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저당권 등기가 접수된 경우, 이렇게 같은 날 저당권 등기가 접수되어 등기가 완료됐다. 이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면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이면 무조건 저당권 등기가 우선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왜? 전입신고는 언제니까 그 다음날 0시. 항상 그걸 생각을 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임차인이 늦어. 왜? 임차인은 언제니까 항상 그 다음날 빵시니까.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2월 1일인데 저당권이 2월 1일, 그 다음날 9시야. 그 다음날 9시야. 그 다음날. 여기는 언제요? 여기는 2월 1일이죠. 그럼 언제? 2월 2일 몇 시? 여기는 2월 0시고 여기는 몇 시예요? 누가 더 빨라? 대항력이 빠르죠? 이걸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1번이고 저당권자가 2번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갑의 건물에 의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그 다음날, 알겠죠? 근저당권 등기가 된 경우, 이렇게 그 다음날. 그럼 누가 더 빠르다? 그 다음날 9시를 얘기하죠? 그런데 전입신고는 언제다? 그 다음날 0시죠. 그러니까 누가 빨라? 임차인이 빠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그러면 그 다음날 저당권 등기가 된 경우 경락으로 인해서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지금? 응?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저 접수 일자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걸 다 빼버리고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막 같은 날 이렇게 해가 잘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아예 그냥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하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이렇게 이미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이렇게. 그럼 누가 더 빨라? 임차인이 빠르단 말이잖아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알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줘버려 이제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같은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중요하다. 같은 날 그러면 누가 빠르다? 저당권. 그 다음 날 그러면 누가 빠르다? 임차권.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그것만 생각하면 돼.
같은 날 저당권, 그 다음날 임차권. 알겠죠? 이게 또 나와. 우선 변제할 때 또 나온단 말이죠. 다시 뭐라고요? 같은 날 저당권, 그 다음날 임차권. 아시겠죠? 이걸 딱 암기하라고. 됐죠 지금? 자, 그래서 한번 봐봐 이제. 자, 그럼 2번 전입신고를 마침 다음날 저당권 설정. 저당권이 전입신고한 다음날 누가 빨라?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같은 날 누구? 저당권, 그 다음날 임차권이 빠르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에게 해서 저당권에게 한 경락인에게 임차인을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임차인이 1번, 저당권이 2번, 경매가 되면 누구만 찌그러져? 저당권만 없어진다 이 말이죠. 3번 전속기간은요 배당 요구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줄고 경락기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 요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전속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 딱 거기만. 그 다음에 4번은요 전출 신고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주택임자 보호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입이 있어야 돼. 전출하면 안 되죠. 대항력 체되고 일시적 필요 없어. 일시고 순간이고 찰나고 필요 없어. 일단 전출하면 아웃이야. 대항력이 소멸해.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임의로 전출했다. 무슨 말이죠? 이걸 무단 전출에 그래요. 무단 전출. 임대인이요 이제 자기가요 은행에다가 대출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네 집에서 살고 있는 임차인의 주소 주민등록을 옆집으로 몰래 옮겼어. 그리고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에다 대출을 많이 받고 다시 그 다음날 은행을 먼저 일본에 해놓고 그 다음날 임차인들을 이제 가져왔단 말이죠. 그럼 서류상으로 보면은 임차인이 전출했다가 그러면 다시 들어온 걸 꼴이 되죠. 전출하면 먼저 대항력이 일단 없어지죠. 다시 들어오면 그 다음날 0시부터죠.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면은 누가 더 우선해요? 은행이 더 우선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출이라는 것은 뭐냐? 임차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된 것을 전출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 이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이고 무단 전출한 거죠. 이것은 전출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대항력은 종전의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선한다? 임차인의 권리가 저당권의 권리에 비해서 뭐한다? 우선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직권말소라고 되어 있어요. 직권말소. 그럼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주택임차 이것은 상당히요 종합적인 생각인데 한번 듣고 나면 뭐 그래도요 그 다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기 봐봐. 우리가 이렇게 가배 건물이죠. 가배 건물에 을이 있는데요. 을이요 2월 1일 여기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했다게. 전입신고를 하면은 대항력 있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있고 알겠죠? 그랬는데요 여기요 여기 가지고 10월 1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갑자기요 3월 1일 날 직권말소가 된 거예요. 직권말소. 그리고 4월 1일 날요 직권말소 되니까 전 임차인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요 여기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저당권 B가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요 임차인이 보니까 아니 멀쩡히 살고 있는데 직권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란다? 그러면 다시 5월 1일 날 뭘 해야 돼? 재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등록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이의를 지겠다. 이의를 제기해서 재등록을 했다. 그냥 했다. 그냥 가태로 물고 그냥 했다 이 말이죠. 두 가지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우선하는가? 자 봐봐. 판례가 직권말소가 됐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전입신고예요, 전출신고예요. 직권말소는 전출이나 마찬가지죠. 전출했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직권말소하면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요 저당권이 당연히 우선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재등록을 했는데요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은 3월 1일 전출신고가 잘못됐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잘못됐으니까 다시 어떻게 부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2월 1일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의제기하지 않고 재등록을 했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3월 1일 직권말소가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죠. 재등록하면 그 다음날 0시니까 5월 2일 0시부터 을한테 대항력이 생기죠. 그럼 누가 더 빨라요? 이것을 뭐란다? 제3자로 가는데 저당권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자 한번 볼까요 거기요? 직권조치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대항력이 상실해요. 이 절차에 따라서 주민등록이 회복되지. 이 절차 줄고요. 그럼요 소급 동그라미 소급해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돼요. 소급해서
그런데요, 이 절차에 의해 회복된 것이 아니다. 재등록 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게 대항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재등록 전 새로운 이해관계인에게 대항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그러면 대항력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죠. 대항력은 1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만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봐. 원래는 누가 이 을이요 누구하고 원래는 계약했죠. 봐봐요. 이 임차인은 누구하고 원래 계약을 했죠? 갑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지금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병으로. 그럼 이 사람 지금 전입신고가 돼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우리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지금 대항력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지금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을은 계속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있다. 결국 뭐다?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은 양수인 여기에 병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병이. 갑의 건물에 갑 자리에 누가 들어가? 병이 들어간다. 그 말은 뭐다?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해.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죠? 원래는 임대인은 갑은 을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것을 그대로 양수인이 승계하니까 양수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1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줄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거기까지. 따라서요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자가 되고요. 만약에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죠. 반환하고 난 다음에 종전 임대인에게요 부당이득으로 보증금 반환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단 말은 양수인이 임대인이 된다는 것인데, 자 그럼 임대인이요 임차인이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거 아니에요. 반환하고 나서 을이 병이요 봐봐. 대신 보증금 반환하고 나서 갑한테 가서 다시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는가? 된다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갑의 자리에 병이 들어간 거잖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다?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매계약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어떻게 해야 돼? 빼고 해야 되겠죠. 빼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명의 수탁자가 임대할 권리를 포함하여 처분 권한을 종국적으로 이전받은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한번 봐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신탁자예요. 신탁자가 병한테요 명의 신탁을 했어요. 명의 신탁. 이걸 수탁자예요. 수탁자한테 모든 처분 권한 등 일체 권한을 다 수탁자한테 줬어. 알죠? 그러면요 나중에 이 을이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럼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증금을 받을 때 그 보증금을 누구한테 받는 거죠? 수탁자한테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은 수탁자를 양수인하고 동일하게 봐준다. 임대인의 지위를 만다 승계한 것으로 봐준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3번은요 보증금 만원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오른쪽 그림 한번 봐봐. 이거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막 제3채무자 이런 말이 나왔죠. 이런 혹시 압류나 가압류부터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기 봐. 지금 여기요 이 갑이요 임대인이에요. 을이 누구다? 을이요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해가지고 보증금 1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채권자예요. 이 채권자가요 이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요. 그러면 임차인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A하고 관계해서 보는 거예요. A하고 관계해서 임차인은 뭐가 된다? 임차인은 채무자가 되죠. 채무자요. 됐죠? 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봐봐. 이제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임대인하고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누가 채권자예요? 임차인이 채무자죠. 임차인이 채권자죠. 왜? 보증금 1억 줬잖아요. 보증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임차인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금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요 내가 집주인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가서 물어보죠. 아, 저 사람 어디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너 저 사람 어떻게 알아? 물어보죠. 내 채무자잖아. 이렇게 하면 돼요. 채무자. 내 집주인이다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채무자라고 하면 되죠. 왜요? 보증금 받았으니까 나한테 보증금 줘야 되잖아. 채무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갑은 을하고 관계해서 이 갑은 뭐가 된다? 채무자가 되죠. 지금 됐죠 지금? 을은요 갑하고 관계해서 채무자고, 갑은요 아니 A하고 관계해서 채무자고, 갑은 을하고 임차인 관계해서 보증금을 줘야 되니까 채무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그런데 이 A가요, 채권자가 이 사람이 돈 안 주니까 이 1억 원에 대해서 뭐라 했다? 압류를 걸었어, 압류. 압류를 걸었어. 언제요? 2월 1일 압류를 걸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압류를 걸면 이 갑은요, 을한테 보증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누구한테 줘야 돼? A한테 줘야죠. 근데 갑은 A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채무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도 줘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채무자가 비교해서 제3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제3 채무자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언제요? 이거 2월 1일 날 압류를 했죠? 근데 중간에요 집이 바뀌었어. 누구한테요? 병한테. 3월 1일 날 중간에 집이 바뀐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말했죠. 양수인은 뭐 한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한다. 승계. 결국 임대인 누구죠? 제3 채무자죠. 양수인은 제3 채무자의 지위를 뭐 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채권자는 이걸 뭐 한다? 압류 채권자라고 그래. 이 압류 채권자는 이제는 권리를 갑한테 행사해야 돼요? 병한테 행사해야 돼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 병한테 행사하죠. 병한테 행사해야지. 병한테. 알겠죠? 거기 한번 봐봐요. 기억.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 니은 압류 또는 가압류권자는 양수인한테만 가압류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3번은요.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세를 교부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계로 분양계약이 해제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봐봐요. 이거 여기 한번 봐봐. 그러면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기 우리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파트를 뭐죠? 아파트 사람 분양자라고 하죠? 분양하는 사람이니까 이 아파트를 먼저 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하죠? 이 수분양자가요 잔금 1억 원을 못 줘가지고 쩔쩔 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분양자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키를 달라. 응? 키를 주면은 내가 이 사람이 여기요 갑이고요. 이건 을이죠.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겠다 이랬단 말이죠. 키를 달라. 원래는 잔금 안 줬으니까 키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키를 줬다 이 말이죠. 누가요? 갑이 을한테 키를 줬어. 그랬더니 을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알죠? 병을요 임차인으로 이거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억은 절대로 안 되고 6천만 원만 뭐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 아직 4천이 부족하죠? 그래서 4천을 지금 4천을 못 줘가지고 결국 갑하고라고 분양계약이 최종 해제가 됐어. 해제. 그런데 이 사람은요 원래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분양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은 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는데 그러면 을한테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돼서 모든 권리가 다 누구한테 갔죠? 갑에게 갔잖아요. 그러면 갑한테 보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이 임차인, 이 수부장자 이 사람은 임대를 줄 권한이 있는 사람. 아까 명의 수탁자처럼. 왜? 분양자로부터 뭘 받아왔어? 키를 받아 와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란다? 이 병은 이 사람이 키까지 가져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임대차를 체결하니까 당연히요. 누가 권리자라고 생각하고 을이 권리자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차인 병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뭐다? 4번하고 2번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5번요. 우린 봐봐. 이런 우리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건 여러분 조심해야 돼. 봐. 우리 아까 경매가 되면 배당을 받을 때 경매가 되면 배당을 받을 때 대지의 경매대금과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전부 다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배당받을 때 얘기고 지금 여기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 근데 우리 지금 무슨 임대차죠? 주택이죠. 주택을 산 사람은 그 종전 주택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는 땅만 샀어. 땅만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은 건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 대지만 경락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저당권과의 관계 이렇게 돼 있나요? 아까 우리 저당권 관계 했었죠? 봐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 보증금 6천에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임차인 입고 난 다음에 병이요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2번으로.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래. 다시 그래서 어떻게 의리요? 똑같은 의리죠. 의리 보증금을요 2천원 올려줬다 이 말이죠. 이 상태에서 경매가 돼. 경매가 되면 몇 번이 말소 기준권이다. 몇 번이? 몇 번?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런 봐봐. 멍 때리고 보지 말고 뇌를 좀 회전시키면서 좀 봐봐. 아까요 말소 기준권이 뭐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죠. 그럼 누가 말소 기준권이다?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하는 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임차인의 6천만 원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요 증액한 임차인이 증액한 2천만 원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소멸하니까. 소멸. 알겠죠? 한번 볼까요? 거기 왼쪽 그림이죠. 박스에 을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임차인이 증액했죠. 증액된 보증금으로 건물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른쪽은요 을이 1번 저당권이고 병이 임차인이고 정이 2번 저당권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뭐냐면 2번 저당권이 경매를 해. 그럼 봐봐 임차인은요 1번보다는 밑이지만 2번보다는 위에잖아요. 알겠죠? 2번 저당권이 경매를 했죠.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딱 경매가 들어오면 1번 2번 필요 없어. 다 찾으라고 그랬죠. 맨 위에 뭐가 있어? 저당권 있죠. 맨 끝에 뭐가 있어? 저당권 있죠. 누가 경매하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경매를 신청하든지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담보로 다 찾으라고. 무조건 싸그리 찾았더니 몇 번하고 몇 번이다? 1번하고 3번이죠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다고. 1번 3번이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몇 번이다? 1번이다 그러면 1번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돼? 소멸한다. 그러면 임차권도 뭐가 된다? 소멸한다. 그러면 그 말은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항하지, 두 번째 봐봐. 병의 임차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됐죠? 이퀄 병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X 이렇게. 병은 경락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런 지금 됐어요?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됐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어디로 보시냐 7번 봐봐. 7번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봐봐 임차인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불안하니까 어떡하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서울에서는 1억 1천만 원이죠 보증금이요. 그런데 서울에서요 9천만 원의 보증금이요. 9천만 원의 을이요 전입신고를 하고요 확정일자를 했어요. 확정일자인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을이 뭘 한다? 여기서 전세권 등기도 한 거예요. 똑같이 이 9천만 원에 대해서 다시 또 전세권 등기를 또 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럼 판례가 뭐라겠다? 여기는 전입신고를 했죠. 전입신고하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겨요. 9천만 원이면 1억 1천만 원 이하죠. 저기 봐봐요. 대항력하고 소액 임차인이면 뭐가 된다? 이 두 가지는 경매되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죠. 최우선 변제권이 있죠. 대항력하고 뭐가 있다? 확정일자가 있죠. 그럼 여기서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죠. 우선 변제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요 이 우선 변제하고 대항력하고 최우선 변제하고 이게 전세권하고 이 을이 다 가지고 있죠. 을은요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임차인을 너무 보호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요 자기 멋대로 다 주장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요. 만약에 저당권자가 여기 있는 경우가 있죠. 저당권자 여기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럼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면 저당권만 없어지잖아요. 저당권 없어지면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아까 얘기했는데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위에 있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근데 소멸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언제 소멸한다? 돈 달라고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이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은 없어지고 배당을 받아. 배당 받는데 다 돈을 못 받은 경우가 있겠죠. 못 받은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 다시요. 만약에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했어. 알겠죠?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죠.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 행사했죠. 전세권으로서는 우선 변제를 청구했다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0.5초 전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와 최우선 변제와 전세권 어떻게 행사한다고? 선택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적으로 다 행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어. 그러면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 아니에요, 동포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됐죠 지금?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럼요 왼쪽 한번 볼까요? 왼쪽 보면 소액이죠. 그 다음에 의료, 임차인이고 전입신고, 그럼 전입신고는 대항력이고, 확정일자 그러면 우선 면제고, 소액에다가 대항력 그러면 최우선 면제고. 어마무시 잘 그려놨죠. 그 다음에 밑에가 전세권이 있죠. 병이 저당권이 있죠. 을이다시 전세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병이 저당권자로서 경매가 들어온다. 그러면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한다.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배당을 다 못 받으면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봐봐 기억. 전세권자로서 배당을 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어.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했어. 우리 주택임대차는 전출신고하면 모든 것이 싸그리 없어진다고 그랬죠. 전출신고를 했어. 그런데 뭐가 지금 남아있어?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다 없어지죠. 근데 뭐는 남아있어? 전세권 등기는 남아있다. 됐죠? 그래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는 다 소멸하지만 뭐는 남아있다? 전세권자로서는 보호가 된다. 이것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아시겠죠? 오른쪽이요. 오른쪽은 갑이 의료 임차인이고 대항력이 있죠. 병이 저당권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 전세권이 불안하니까 봐봐. 이번에는요 여기가요. 이번엔 전세권이 어디가 붙어 있어? 저당권이 여기 있죠. 저당권이 병이요 저당권이요. 여기 딱 보니까요 이 임차인 전입신고가 확정했어. 그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왜? 뭐가 갑자기 들어왔어 지금? 저당 들어왔죠. 갑자기 저당 들어오니까 다시 을이 전세권을 했다 이 말이죠. 이 상태에서 경매가 돼.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몇 번이다? 말소 기준 권리 몇 번? 2번. 뭐다? 저당권이다. 저당권이 하나 다 없어져. 알겠죠? 그러면 전세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선택적 행사. 한마디만 딱 알면 돼. 선택적 행사다. 그래서 병의 경매로 전세권이 소멸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항력의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대항력은 지금 다 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다 지금 뭐하고 같이 연결돼요? 경매하고 다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경매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말소 기준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잠깐 쉬었던 이제 뭘 보냐? 187페이지 한번 봐봐요.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우선 변제 효력,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는 지금 우리가 봤던 대항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주택임대차는 원래 채권으로서 대항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임차권도 물권처럼 인정을 해주기 위해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부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고, 우선 변제나 최우선 변제는 지금부터 이제 보는 것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우선 변제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